자, 요거 어제 당정청 회의 있었잖아요. 5위 당정청. 네, 여태까지는 다 얼굴 관리했어. 서로 막 띄워주고. 네. 근데 어제는 해내주고. 이제 당정청 갈등이 이제 더 이상 내재와 관리 안 됩니다. 자, 잠깐 보세요. 분위기 파악하세요. 갈까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불을 돌파하고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셨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그 분위기가 이랬는데 이거 상당히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멘트입니다. 네, 어제 당정청에서 국회 입법 속도전 요구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불편한 심기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 했더니 그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을 것. 한 번도 청와대가 당청 간의 관계에 이런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거를 단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게. 그냥 다 자기들이 받았어. 이를테면 최민희 의원이 속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희가 보도했을 때도 그냥 청와대에서 그래 저 대통령 뜻이야 최민희. 결국은 대통령 뜻이 아니었잖아 지금 보면. 예? 그런 일이 계속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와대 내부 취재한 거랑 그 다음날 가면 또 청와대에서 그래 잘하셨어요. 대통령 지론이에요. 다 이렇게 감싸줬거든.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이냐고요. 지금 개혁 입법 20%도 안 돼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노출시킨 적이 없는데 이번은 정말 정청래 지도부가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김민석 총리와 최근에 어떤 문자 교환하신 어떤 모 의원께도 제가 비슷한 분위기에 그 설명은 좀 들었었어요. 문자 내용 워딩도 사실은 듣긴 했는데 그걸 밝히긴 좀 그렇고 지금까지는 김민석 총리의 생각을 굳이 기자에게 전하는 의원은 없었어요. 김민석 총리 측근 중에. 근데 이제는 좀 언론에 좀 김민석 총리의 심경이 전달이 돼야 되겠다고 맞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해주는데 이 싸늘한 표정 이 김민석 총리의 실제 지금의 머릿속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청래 대표의 태도와 관련해서 하나만 지적할게요. 청와대를 상대하는 여당의 컨트롤 타워잖아. 그런데 대통령을 소위 말하면 엿먹이는 인사를 추천을 했어. 이 시스템이 망가졌든 알았든 몰랐든 이건 정말 당대표가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나요? 없어요. 보세요. 뉴스이스. 네, 정청래 특검 추천 인사검증 실패. 이재명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 뉴스이스의 신재현 기자라고 하는 분이 기사를 썼는데 이 사람들 후배면은 혼났습니다. 왜? 정청래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누굴 통해서 했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대통령이 엿먹이는 인사를 추천해놓고 자기가 직접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최고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기 본인이 제가 대통령에게 누끼쳐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대변인 통해서 사과, 대리사과가 사과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써주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나신 부분은 사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삽정 감정 때문에 유치하게 그렇게 화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의 분노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냐면 2차 종합특검은 내란 종식의 피날레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검을 누구를 임명하는지는 정말 그 성패를 가르는 문제예요. 지난번에 망하는 거 봤잖아, 우리. 그렇죠. 김건희 특검 봐요. 검찰 그 파견 온 사람들이 뭐 말 안 듣고 제끼고 막 돌아간다 그러고 난리를 쳤어. 누구를 임명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을 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하는데 네.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은 화두가 돼야 돼. 2차 종합특검 특검 우리 누구 추천하지?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막 거기서 격돌하고. 그렇죠. 얘가 더 잘할 거야. 아니야. 네. 걔도 잘하지만 얘가 더 좋아. 그래서 당헌에 절차가 있어요. 그 후보 추천할 때 심의위원회도 있고 외부 인사도 모셔가지고 의견 듣게 돼 있고 법사위 위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당연히 법사위를 거쳐야죠. 원내대표가 그걸 주도를 하죠. 원내대표가 그걸 주도해서 쭉 의견 수렴하고 게다가 비공식적으로는 청와대하고도 교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이 다 빠졌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종합특검에 별 관심이 없구나. 자, 예.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취재하신 기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네.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지금 네, 네. 해명 아닌 해명을 보면 네. 그 전 변호사는 그냥 횡령 배임만 하다가 네. 그냥 손 뗀 거야. 관련 없어라고 오늘 조금 뒤에 저희가 김어준 어록을 저희가 분석해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친구 김어준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거 지적해 드릴 텐데 오늘 그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네. 자, 우리 이거 정청래 대표의 간접 사과, 대리 사과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당정청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총리와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읍소를 합니다. 읍소를. 법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9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어제 전준철 사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입법 미비, 태업에 준하는 그 일 못한 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제가 모두 발언문을 보고 정말 정청래 대표 너무 안타깝다. 왜 이러시나 보면 정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쭉쭉쭉쭉쭉 하고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입법 전략을 세우겠다도 아니야. 전략을 점검하겠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들었다면 국세청장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뭐 법 만들라고 하니까 좀 말길 좀 알아들으라고 했던 그 대통령의 밤잠 설치는 그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9개월 걸려가지고 겨우 총리랑 실장이 하소연하는데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안이하고 정말 대통령만 혼자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법 미비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로 올려드렸던 김어준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로 오늘 김어준 씨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10년 공부 도라비 탑을 됐다. 네.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거를 제가 제 친구지만 아픈 마음으로 고발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네. 잘못 발언한 거 꼭 짚어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특검 추천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제도 점검을 다시 하겠다. 제도 점검. 이게 잘못된 관행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황당하죠. 응? 자,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특검을 추천을 할 때 자꾸 비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그런 관행이 언제 있었는데요? 그런 관행이 이재명 대표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제대로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때 특검을 어떻게 추천했냐면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천 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참여해가지고 당원에 거기서 있어요. 예 당원에 복수로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려요. 그러면 그 복수의 후보들을 가지고 뭐 원내 회의를 하든 뭐 최고위에서 당 대표랑 이렇게 회의 법사위도 거치죠. 예, 예, 보통. 법사위까지도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2, 3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이재명 두세 명 정도 보통 대표. 예. 해서 같이 올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번에 특이하게 그냥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성윤 의원한테 뭐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관행을 뒤엎어버린 게 정청래 대표 체제이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 때도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뭔가 이렇게 뭔가 특검이 이상하게 절차 생략하고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청래 대표가 좀 유체 이탈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왜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그러면 3대 특검 있잖아요. 네. 지난번 3대 특검 때도 어떻게 했는지 그것과 이번에 2차 종합특검 검사 후보 추천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비교하면서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 당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이성윤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결국은 멀쩡하고 일 잘하는 사람인데 청와대가 뭣도 모르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바보라는 얘기와 함께 뭐를 했냐면 사실 뭐 저 법사위도 거치고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대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한병도 뽑느라고 당내가 어수선했다는 거야. 그게 자, 핑계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노트북도 없는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이성윤 최고는 최고위 발언에서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음모론. 대통령이 지금 그럼 화가 왜 난 거예요? 대통령 화난 것도 음모론에 뭐 빠져서 화난 거예요. 대통령이 음모론자라는 거지. 아니 이게 저는 이게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본인 잘못을 사과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배후에 저는 김어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은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결국 이 모든 분란을 만든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조기 사면 때문이에요. 그거를 사면 운동한 게 김어준이고 사면 되자마자 바로 첫 주 월요일 날 뉴스공장에 불러가지고 대통령 선거 언제 나갈 거냐 라며 대권 주자론을 띄운 것도 김어준이고 그 정청래 그 뭐 이해 못할 시점에 이해 못할 방법으로 시작된 통합논의도 통합논의 잘한 거라고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상한 상황에 항상 김어준 씨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획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지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멀쩡한 김어준한테 왜 기획했냐고 그러게?